이번 시간에는 발달 과업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책에서 234페이지고요. 먼저 발달 과업과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장애의 정의를 보면은 정신장애란 정신보건 영역에서 가장 큰 개념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정신병과 정신질환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고 사고, 감정 및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어지는 장애입니다. 정신보건은 이전 수업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신건강에 관한 보건을 포괄해서 정신건강의 회복이나 유지, 그리고 증진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라든지 어떤 기술, 실천을 포함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신장애는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또 가장 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사고나 어떤 감정의 행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지어지는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에서 보면은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를 했고, 다른 말로는 정신장애자란 장애와 질환을 아울러 갖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이라는 거는 다시 정신병, 그 다음에 인격장애, 그 다음에 기타의 비정신병적인 정신질환을 가진 자를 정신장애자라고 불렀는데요. 어떠한 진단에 따른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서 진단을 딱 부여받은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해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 같은 경우는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환각, 그 다음에 사고, 어떠한 기분의 장애 등을 통해서 나 혼자서 독립적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다, 이런 사람을 다 정신장애자 아니면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정신장애의 원인을 본다면 크게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장애라는 거는 딱 이것 때문에 정신장애다라고는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심리적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하나가 딱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신장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원인을 본다면 생물학적 요인에는 유전적이라든지 예를 들면 틱장애 같은 경우, 다른 말로는 뚜렛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영향 아니면 뇌의 어떠한 기능적인 이상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뇌 손상, 그 다음에 기타 임신, 출산, 갱년기 등의 어떠한 생리적인 변화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원인을 본다면 실연이라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 문제 등과 관련된 어떠한 대인관계와 여러 형태의 박탈, 그 다음에 알력과 불안, 미움, 분노, 열등감, 갈등, 그 다음에 공포, 불안,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는 어떠한 크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이게 불안한 심리상태, 불안한 정서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많이 발생하는 이런 정신장애의 원인을 본다면 대부분은 생물학적 원인도 이루어지지만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사회문화적인 원인이 되는데요.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후천적으로 이것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죠. 정신장애의 원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빈곤한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환경,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회적인 스트레스, 사회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발하게 일어나면서 정신장애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족 환경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 문제,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 문제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5페이지고요. 생애 주기에 따른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개인 생애의 일정한 단계별 과정인데요. 크게 이제 영유아기, 아동기, 그 다음에 청년기, 뒤에 넘어가면 성인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노년기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보통은 성인기를 또 하나로 묶어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나눠서 했으니까 나눠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기입니다. 영유아기는 이제 정신보건관리상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때 모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장래의 인격 형성을 이제 좌우하는 기초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정신보건관리상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체의 성장이 일생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체의 성장과 발달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학습 능력과 기억 능력이 이 영아기 때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욕구 불만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아기 때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라든지 신체적인 활동의 제한을 사전에 이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6세에서 13세를 말하는데요.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입학과 동시에 과정에 있다가 다른 환경으로 아이가 넘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을 받기 때문에 이때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가장 중요하다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운동기능과 체력이 신장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놀이라든지 아니면 창의력 그리고 상상력이 매우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라든지 자기 통제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6세 이후가 지나면서 신체의 성장이 좀 느려지면서 유아기의 자기 중심성이 사라지게 돼요. 주로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근면성이라든지 어떠한 열등감을 좀 느끼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생과 학생 그리고 학생과 교사 간의 인간관계에서의 불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 교과 과정에 대한 부적응 문제, 경쟁과 규범에 대한 갈등, 그 다음에 학생의 학교생활 분위기와 수업 분위기에 대한 부적응, 그 다음에 학부모의 학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청년기입니다. 청년기에는 13세에서 22세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체와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고 체형이 변화하면서 어떠한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격동기라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이제 라고 저희가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이 청년기에는. 그리고 반항의식이라든지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라고 해서 정신장애가 가장 또 많이 발발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관리를 이제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청년기에는 물리적이고 어떠한 억압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논리적인 접근으로 이해를 돕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비판과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다시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노년기인데요. 노년기는 이제 56세 이후를 말하고 페이지는 2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반응 시간이 점점 더뎌지면서 어떠한 육체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적이라든지 기억력이 감퇴하고요. 은퇴로 인해서 수입은 감소하지만 그만큼 여가 시간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본다면 뭐 경제생활의 위축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장애 문제, 그리고 사회나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문제 등이 심리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년의 심리적 약화를 어떠한 이해와 협력으로 대하고 또 늘 격려하고 생활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어떠한 세밀한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기와 같이 이제 배려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보면은 이제 페이지 236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애 주기별 발달 과업이라고 해서 영유아기부터 아동기, 그다음에 청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노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에 대한 거는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